우리나라의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는 성인 10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서울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다. 돌이 빨리 나옵니다. 얕은 심도에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200m를 들어가도 안 나옵니다. 사우디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다타워 1600m 높이의 건축물을 세우겠다. 1008m로 줄였다고 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 첫 삽을 뜨면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철수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방공학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석중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르즈알리파, 롯데월드타워 같은 500m가 넘는 높은 건축물들을 하늘을 긁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해서 스카이스크래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마천루들은 왜 지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들이 도시로 집결하게 됩니다. 땅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은 점점 위로 건물들이 높아지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 닿고 싶다. 예전에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건설하고 욕구들이 있었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결국에는 문명화가 되면서 도시에 집결하게 되고 인류의 욕망과 맞물려서 건물들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천루의 건설들이 즉 문명 발달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명의 영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게임도 있는데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시빌라이제이션의 어두죠. 시빌이라는 표현이 도시를 의미하는 시티, 라틴어인 시비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화와 도시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토목공학이라는 전공이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은 시빌 엔지니어링입니다. 즉 문명의 발달, 도시의 발달은 토목공학의 발달이 가장 토대가 돼서 발전을 했다. 그만큼 토목공학이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과 도시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천루 이런 고층 건물을 짓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땅 위로 솟아있는 건물들의 높이와 규모와 위용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토목공학이 담당하고 있는 땅 밑에 이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있어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토목공학의 발전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토대가 된다는 점이죠.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할리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는 828m, 54만 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는 높이가 555m, 무게는 75만 톤이라고 해요. 75만 톤이라는 무게가 생각을 해보시면 75kg짜리 성인 10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잠실 한복판에 서울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구조물을 버티려면은 무너지지 않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밑에서 엄청난 기초 구조물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도시 아파트들 올라갈 때 보면은 이렇게 도로 사이에 막이 쳐져 있고 그 막에서 뭔가 뚝딱뚝딱 공사들을 합니다. 근데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파트가 1층, 2층, 3층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을 쳐놓고 본격적으로 상부 구조물을 올리기 전에 땅을 정리하고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기초 구조물 공사, 파운데이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꾸준히 공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올리는 거겠죠. 이게 위에서 누르는 무게보다 받쳐주는 지지력이 커야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결국 눌렀을 때 이를 버티는 힘이 충분해야지 이 누르는 힘을 버티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가 메커니즘 개념도를 보여드리는데 누르는 힘, 하중보다 땅에서 버티는 힘, 지지력이 작으면은 위에 있는 구조물은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결국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져가지고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버티질 못한다라고 하면은 건물, 구조물이 기울거나 가라앉게 됩니다. 그거를 침하, 점점 가라앉는다라고 해서 침하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초 설계를 할 때는 말씀드렸던 버티는 힘, 지지력, 그리고 얼만큼 떨어지냐, 기울어지냐라는 침하량 두 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총 3가지 단계에 따라서 버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부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안반층, 돌층에 직접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단단한 지반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깊이까지 땅을 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뚝이라는 기둥 같은 것들을 세워서 단단한 지반으로 연결해서 위쪽의 무게를 전달시켜줘서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지반이 훨씬 더 깊게 있다, 100m, 200m 있다라고 하면은 안반에 닿아가지고 버티지를 못하더라도 주변 땅, 흙들이 기둥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찰력으로 잡아서 기둥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기초구조물의 가장 심플한 메커니즘은 이 3가지를 통해 가지고 위의 무게를 버티는 겁니다. 예시로 부르주 할리파 55만 톤을 버티고 있는 부르주 할리파에는 매트층이라는 기초도 있지만 모래층의 말뚝의 마찰력을 통해서 55만 톤을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기둥을 단단한 지반 안에 넣어서 말뚝을 내렸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에 하중을 말뚝이라는 기둥 구조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 지방공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단단한 안반층, 단단한 지층을 찾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한다면 높이를 올리는 것은 기술력의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등 최고층 건축물이 부르주 할리파가 828m입니다. 근데 공사가 중단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우디에 요즘 네옴시티라든지 굉장히 큰 공사들이 많거든요. 사우디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다타워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 당시에는 1마일 1.6km 1600m 높이의 건축물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1600m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높이가 4번째로 높은 덕유산의 높이가 16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기념비적으로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1008m로 줄였다고 해요. 600m 정도를 자른 이유가 지방공학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높아지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밀립니다. 그리고 1600m 정도 되면은 훨씬 더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안정성이 부족해가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m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km, 1000m가 현재의 기술력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력이 발달하고 더욱더 큰 돈이 투입된다면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여담인데 마천루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초고층 건물의 높이를 점점 올리는 열풍이 부는 나라는 경제적 위기가 닥친다거나 기업 위기가 닥친다는 재밌는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진 1930년대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부르주 할리파를 시공할 때는 2010년에 두바이가 국가부도인 디폴트를 선언해요.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고 있었던 2014년, 2015년도에는 롯데건설의 왕자의 난이라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라고 첫 삽을 뜨면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철수해라 라는 약간 불문율 같은 가설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얼마나 더 높게 지을 거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단한 지반 그리고 엄청나고 고도화된 건축 설계 이를 실현할 시공 능력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재정, 돈 이것뿐만 아니라 마천루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분들은 잘 고민을 해서 건물의 높이를 올리셔야겠죠. 그럼 한국에서 초고층 건물을 짓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딘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지방공학자의 입장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단단한 지반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단단한 지반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지형은 산지가 많고 돌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얕은 심도에서. 전
전 세계적으로도 지반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여행을 자주 가는 동남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단한 안층에서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인텍트락, 마더락이라고 하는 모함이 풍화되면서 흙이 쌓이고 지층을 구성하게 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100m, 200m를 들어가도 돌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위치에서 20m에서 30m 정도 파고 들어가면은 돌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반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반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 풍화가 거치는 흙들이 강도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이나 바다 주변, 물이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에 의해서 돌이, 흙이 흘러내려오고 퇴적이 되는 퇴적층들이 있기 때문에 지반 조건이 불리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지반 조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하는 위치에서 돌층이 몇 미터 정도에 나온다, 아니면은 연약한 점토층이나 모래층이 몇 미터 정도 두께로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어디에 가장 세우기가 유리하냐는 지방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질도라는 게 있어요. 가장 단순히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 또 우리나라의 지질도를 봤을 때 강도가 단단한 안반층이 나오는 위치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울진, 영덕,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었고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지반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덕 울진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로 선정된 데는 굉장히 단단한 지층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도 한 가지 이유거든요. 하지만 마천루를 영덕 울진에 800m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한정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의 지질도를 보면은 단단한 화강암층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가 관악구, 관악산이 있죠. 종로구, 북한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노원구, 도봉산이 있습니다. 지질도를 보면은 이 위치들이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화강암층이 분포하는 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마천루가 들어서기에는 유리한 입지는 이 정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이 있어서 좋지만 지반 조건은 좋지 않아요. 여기에 큰 건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비싼 아파트는 지방공사도 그만큼 비싼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강에 있다고 불안전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면은 돈이 더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즈알리파는 공사하기 전에 지반 조사, 땅이 어떻게 돼 있나를 조사를 했는데 거의 140m, 150m를 파들어 갔는데도 안반층, 돌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버틸 수 있는 게 안반층에 상응하는 굉장히 단단한 층을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말뚝 기둥들의 마찰력으로도 이 위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부르즈알리파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 200개 정도의 말뚝을 사막에 40에서 50m 정도에 박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기둥들이 200개가 한 50m 정도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사막의 그 모래 지반들과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접하는 면적에 의해서 마찰력만으로도 부르즈 할리파의 무게, 그리고 200개의 말뚝 기둥 위로 콘크리트 층을 3.7m 정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안반층처럼 버텨주는 거예요. 부르즈 할리파는 이렇게 마찰 말뚝과 매트 기초라는 층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기초 공사를 해서 828m짜리 건물을 그 위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구조물이 어려운 이유가 부르즈 할리파 같은 상부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거나 금이 가거나 하면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눈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만들고 나면은 땅 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가거나 부식이 되거나 하더라도 보수 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죠. 그 일례로 부르즈 할리파의 기초에는 흔히 쓰이지 않은 공법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됐어요. 부르즈 할리파가 40m, 50m 말뚝을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땅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즈 할리파의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처에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콘크리트 말뚝이 부식될 수도 있고 페르시아만의 해수, 염분들이 침투를 해서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들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즈 할리파의 기초 구조물에는 잘 쓰이진 않지만 앞에 말뚝과 희생 강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이 희생 강판이 말뚝, 철근이 부식되는 것보다 먼저 부식되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희생양극법이라는 기술이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상하수도, 저희가 뭐 이런 하수도 관망이라든지 지하 저장 탱크 같은 지하 시설물에 자주 쓰이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직접 접하는 해상교량에도 간혹가다 이렇게 쓰이는 공법들이고요. 부르즈 할리파가 이렇게 부식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고차원적인 기술들도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분들은 그러면 이 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교량들, 다른 건물들은 다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안 쓴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안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정말 기념비적인 건물이었고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기술도 접목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굉장히 흔히 쓰이는 공법 중에 하나예요. 찾아보면은 그렇게 막 특별한 공법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구조물의 희생 양극법 기술을 적용을 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부르즈 할리파가 특이한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희생 강판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희생 강판이 위치하고 있는 거는 보통 알루미늄 강판 같은 것들을 쓰는데 그거를 에어컨 필터 갈듯이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탱크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두 개를 연결을 했던 거죠. 에어컨 필터 같은 것도 에어컨 필터 룸이 있고 거기에서 꺼내서 필터를 새로 깔잖아요. 희생 강판도 주기적인 교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희생 양극법이라는 게 이 말뚝과 희생 강판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위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위차에 따라서 부식되는 속도가 다르게 되거든요. 말뚝을 부식시키려고 했던 전해질 염분의 성분이 이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희생 개념입니다. 전류를 흘리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속들의 물성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대로 놔둬도 철보다는 알루미늄이 좀 더 부식이 잘 되는 성질이 있대요. 두 개를 붙여놓게 되면은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하고 철근을 부식시키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전류를 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뚝 기초와 강판을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다 해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는 강 근처라고 해서 마냥 막 50m, 60m까지 땅이 불안정하고 모래가 쌓여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실 쪽도 모래층의 두께가 관악구나 이런 산지보다는 두껍지만 밑에 있는 돌층은 충분히 깊이가 나옵니다. 부르즈 할리파 얘기에서 롯데월드 타워로 넘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부르즈 할리파를 버티고 있는 땅의 강도와 롯데월드 타워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안방 강도가 롯데월드 타워의 강도가 약 3배 정도 더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롯데월드 타워가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강 근처 그리고 이 잠실동 지반이 약한 데에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지 않겠냐라는 거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는 단단한 돌층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팠고요. 단단한 안반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말뚝들을 108개를 박았습니다. 안반층 안에요.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그 위에 축구장 면적 72m 바이 72m짜리의 매트 기초를 6.5m 두께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2개 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의 돌층을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롯데월드 타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계를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둥들을 만들고 그 위에
위에 뚜껑처럼 덮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6.5m짜리 돌층을 하나를 크게 얹어 놓아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말뚝 기초들과 매트 기초, 기초판을 연결할 때는 안에 철근부터 연결을 한 다음에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나의 구조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매트 기초 구조물과 기둥이 분리되는 일은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기초분리 말뚝이라는 공법으로 예전에도 개발이 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진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기둥과 콘크리트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파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들도 개발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롯데월드타워가 하나의 기록을 세웠던 게 있는 게 뭐냐면 클레이 놀이 같은 거 해보셨나요? 이게 놔두면은 굳죠? 굳은 클레이 위에 새로운 클레이를 뭉쳐서 놀면은 잘 안 뭉쳐집니다. 해보면 한번 굳은데 다시 붙이면은 꼭 그쪽에서 층이 져가지고 하나처럼 섞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매트 기초, 콘크리트도 6.5m의 두께로 축구장 면적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들어갔겠습니까? 8만 톤의 콘크리트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계별로 콘크리트를 넣었다가 굳혔다가 넣었다가 굳혔다가 하면은 이게 다 층이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한 것만큼 이 콘크리트 6.5m의 매트 기초층의 안정성,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층이 져버리는 데에서 취약부가 발생해서 이쪽에서 먼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롯데월드타워는 8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한꺼번에 굳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체 거동, 즉 하나의 덩어리로 8만 톤의 콘크리트 덩어리 6.5m의 매트 기초층을 만들기 위해서 롯데월드타워는 3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계속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굳혀서 말 그대로 하나의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롯데월드타워를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토목공학자들의 굉장히 노력이 이런 데에서도 눈에 띄진 않지만 노력과 고심들이 드러나는 에피소드입니다. 당시에서는 최장 연소 콘크리트 타설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롯데월드타워 공식 홈페이지 홍보 영상에도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축구장 면적에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양생을 하고 하는데도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한 달 이상? 그 정도 충분히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양생하고 열이 발생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야지 굳고 하는데 6.5m가 한꺼번에 부어졌으면은 바깥쪽부터 마르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열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생하는 시간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오래 걸리거든요. 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포라든지 양생포라든지 이런 시공 관리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단단하게 굳히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같은 거를 할 때도 결국엔 상부 구조물을 올리기 전에 땅을 한번 정비를 하고 기초 구조물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하 시설물 같은 거,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복합환승센터까지 거의 도심지 개발이 같이 됐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지하 공간 개발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상부 구조물, 지상의 구조물이 올라가는 거죠.